디스크에 대한 겁니다. 디스크,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이 허리 디스크는 척추 체관, 뼈와 뼈 사이에 그 젤리 타입의 그런 조직인데, 이게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고 공간을 유지해주는 그 유연성과 충격 흡수의 기능을 제공하고요. 바깥쪽에 보면은 애뉴러스라고 섬유 환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젤리가 그 나가지 않도록 띠가 둘러져 있고요. 그 주위는 주로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디스크 형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죠. 그 안쪽에는 핵성판이 있는데 압축에 따라서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이게 흘러나오게 되면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환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젤리 타입의 그 수액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척추 각 부분이 연결돼 있어서 운동이라든지 충격 완화해주고 척추에 가진 압력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디스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온 디스크 자체도 이제 견인하게 되거나 이제 척추 강화 치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 높이도 회복이 되면서 탈출된 디스크가 호전되는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죠.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 뭐 일반 마취과라든지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에도 많이 하는데, 이 꼬리뼈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시술, 보통 협착과 디스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접근 방법은 그 인트라미나, 이게 뭐냐면은 척추 뒤쪽에 있는 그 척추 허리 통로, 그리고 트랜스포라미널, 약간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있고, 세이크로 콕시럴 히아투스, 이게 꼬리뼈로 통하는 건데, 저는 인트라미나, 그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신경성을 하지 않고요. 옆쪽으로 하는 경우는 추간공 쪽에 문제 있는 경우는 가끔 트라이 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주로 꼬리뼈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스테로이드 및 약물을 혼합해가지고 가이드가 지나간 길에 뿌려주고 나오게 되면 호전이 많이 되는 거죠. 특히 옆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 신경 쪽에 마취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이제 그 하이렉스를 같이 사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그 통과되는 경우도 저도 페이퍼 봤는데, 마치 신경 차단수처럼 하긴 하는데 너무 좁은 경우는 이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신경을 또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꼬리뼈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많이 선호하고, 간혹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데 하냐면 이제 꼬리뼈에 입구가 엄청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옆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테터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가는 모습이, 옆쪽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신경 쪽에 직접 바늘 넣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꼬리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심 허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등 수술하는 공간 레벨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인대가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카테터가 수술하지 않은 케이스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꼬리뼈나 옆구리가 나을 텐데 어쨌건 이런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꼬리뼈 옆모습이죠.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꼬리뼈의 사이 공간 들어가는데 마취약을 넣고 조영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카테터가 쭉 들어가서 시술을 진행하는데, 시술이 보통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 끝나거든요. 간단한 시술이고 크게 합병증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추 신경차단술하거나 카테터 넣을 때도 이렇게 초음파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외래에서 주사 넣을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통해서 이 공간을 확인하고 이쪽에 약을 좀 넣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죠. 방금은 신경 통로 쪽을 작업하는 그런 디스크 시술을 말씀드렸고요. 협착에도 많이 사용되고, 이건 디스크 자체를 이제 감압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인터버트럴 디스크 세라피에서 디스크 내 탈압 기술, 그러니까 그 앞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를 감압을 해주는 건데, 이건 꼬리뼈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옆구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직접 디스크에 들어가서 열적, 화학적, 기계적,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디스크를 좀 응축시키거나 약물을 넣어서 디스크를 좀 이제 안 아프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의 볼륨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디스크 양 자체가 조금만 제거되더라도 통증 양상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IDET 뉴클레어 플라스티, 그래서 뭐 수액 성형술 혹은 추간판 열치료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요추 디스크, 내장형 디스크 및 그 팽윤성 디스크에서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 같은 경우는 경과가 아주 좋고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도 이런 치료하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기계적 감압,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의 볼륨을 직접 줄여주는 것도 있고, 방금 본 거는 열적 탄압인데, 열이 이제 가해지면서 그 주위 디스크가 좀 그 말랑말랑해지고 볼륨도 조금 줄어들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요. 화학적 탄압은 아까 국내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디스코젤이라든지 오존을 주입해가지고 그 탈수와 분해를 유발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 하이드로젤이나 뭐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그 인정은 되지 않아서 치료는 이제 시도는 되고 있으나 인체에 직접 쓰는 거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디컴프레션, 이게 뭐냐면 기계적인 감압, 디스크가 나왔는데 직접 디스크 볼륨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PELD, 뭐 PED 뭐 이렇게 하는데 내시경으로 직접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디스크 볼륨을 줄여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들 병을 상당히 많이 했죠. 옆구리 내시경. 저는 요새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양방향 내시경 하다 보면은 이게 이 PLD를 할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거의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건 진입해서 디스크만 제거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열을 가하는 건 IDT, 아까 뉴클리어 플라스 두 개 말씀드렸죠. 추간판 열치료술과 수액선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인데, 그 수액 자체에 열을 가해서 디스크 볼륨을 좀 줄여주는 거. 그리고 화학적인 거는 디스코젤 아니면 오존을 써서 화학적인 상태로 디스크를 치유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 옆구리 내시경 PELD인데, 통로를 이렇게 나가는 신경 쪽에 피해가지고 꽂아서 이 나온 디스크만 레이저로 볼륨을 떨어뜨리고 나오는 방법이고, 이게 수술하고 좀 다르게 옆구리에 디스크만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는 그런 디스크 치료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수치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IDT라고, 아까 열을 가해서 이 주위에 디스크, 특히 이쪽에 동굴신경이 많이 이제 감작되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안 아프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고, 디스코젤 제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 시판되고 이제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아직 수입도 안 된 상태고, 이런 디스코젤로 나중에는 이제 허가된다면 쓸 수 있겠으나 아직은 사용되지 않는데, 이게 화학적인 디스크 치료제로 돼 있고, 오존 세라피도 아직은 보고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 감압이 이제 한 6주 정도 했을 때도 계속 증상이 생기면은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대신 내장형 디스크나 이런 팽유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시술 만족도가 85% 이상이라는데, 저도 뭐 인디케이션만 잘 잡는다면 90% 이상 호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의 치료가 이제 세 번째, 이게 진짜 디스크로 인한 통증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디스크가 다른 마디 다 깨끗하고 한 마디만 탁 시커매면은 이게 통증의 유발점이라고 알 수 있으나, 대부분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게 여러 마디 같이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스코그라피라고 이 디스크에 압을 넣어서 그 디스크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요새는 저는 이제 내시경 디스크 수술할 때 많이 쓰지만, 이 자체의 니들링 자체가 디스크 퇴행을 유발한다고 모든 마디 하는 거 자체를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MR도 없었고 이런 통증 평가하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디스코그라피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직접 이 현재 환자가 아픈 증상이 맞는지 하나하나 바늘을 다 넣어서 실제로 시암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술을 진행했던 거죠. 보시면 이게 하얀색 된 게 디스코그라피라고 염색하는 겁니다. 염색, 약을 넣는 거. 그래서 이분처럼 이 3, 4번, 4, 5번, 5, 6번에 다 바늘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압을 넣으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시암과 약물로 하는 거라면 좀 더 정밀하게 기계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디스코메트리라 가지고 속력을 넣어서 이 파형을 통해서 압을 보고 실제로 이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린지를 넣어서 압을 재보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논문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기에는 저는 좀 번거롭지 않을까 싶긴 하고 해서 저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긴 하다. 이런 식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결국 근데 다시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하니까 저는 한다면은 이렇게 압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앞쪽에 그 디스코그라피만 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이런 방법으로 디스크의 원인을 찾는 것도 시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생길 경우 아까 뼈에 대한 조직 검사 했는데 추간판 염이 있는 경우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 균을 뽑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척추염에서 그 균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직접 이제 샘플링하기 위해서 바늘 넣는 경우인데 항생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척추체를 통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디스크에 염증 있는 부분 직접 채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수술하는 경우는 그 척추염 같은 경우는 다리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수술을 권유드리는데 신경 증상 없으면은 일단은 항생제 쓰고 굳히는 게 제일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항생제 쓰기 위한 그런 뭐랄까 표본 얻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바늘을 넣어서 CT 및 초음파 가이드, 시암 가이드에 염증 반응을 체포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